네, 반갑습니다. 무지영 박사입니다. 또 한 주는 어떻게 지내셨나요? 세상이 너무 또 각박인데 급박히 돌아가는 것 같아요. 되게 슬픈 소식들이 많죠. 또 그 아프가니스탄에서 또 지진이 심하게 나가지고 어린아이들이 굉장히 많은 또 피해를 보고 살고 있더라고요. 오늘 신문에 한쪽에는 아프가니스탄에서 지진이 나서 다 무너진 집 앞에 쭈그리고 앉아 있는 애들과 또 그 바로 옆에는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으로 폭격맞은 집에서 깨진 유리창을 치우는 어린아이 사진이 나란히 올라왔더라고요. 그런 것도 그런 거고, 그 멀리 있는 나라고, 일단 우리나라부터도 오늘 아침 신문을 보니까 전기도 킬로와트당 33.6원인가가 또 인상돼야 된답니다. 그러면 이게 장난이 아니죠. 킬로와트당 30원, 33원이 올라간다고 한다면 100kW만 써도 3,300원? 그 정도가 올라가는 거죠. 근데 여름이라 이제 전기가 항상 제일 많을 때고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고민들이 상당히 많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직장인들은 점심값이 너무 올라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굶을 수는 없고 그래서 편의점 도시락으로 때우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고요. 또 이 축의금 결혼식 친구들이 결혼식 한다고 연락해서 축의금을 내야 되는데 10만 원을 내고도 미안해서 못 간답니다. 왜냐하면 예식장 식대가 1인당 7만 원이어가지고 이게 뭐 10만 원 내고 가기도 눈치 보이고 그렇다고 안 갈 수도 없고 이런 진퇴양난에 놓인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고 뭐 전쟁이 끝날 기미는 안 보이고 또 푸틴은 올겨울에 유럽 쪽으로 가는 또 가스를 끊어버리겠다고 또 선언을 했네요. 그 전까지 전쟁이 안 끝난다고 한다면 물가는 계속 뛸 거고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심각하게 생기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노상 말씀드리지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고 그럼 우리는 물려받은 게 몸뚱아리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거라도 건강히 유지하는 게 우리가 살아나갈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그러기 위해서는 또 여러분들이 또 어떤 분들은 되게 거부도 하시겠지만 약을 좀 지양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계속 또 해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81페이지에 보면 웃음과 감사 그래서 깨달음으로 자연치유력 스위치 온 이렇게 얘기가 돼 있어요. 그래서 그냥 웃으라는 얘기인데 웃음과 감사하라는 얘기인데 이게 참 쉽지 않죠. 네. 남에게 의지하지 마라 자신에게 의지하라 이런 글이 써져 있어요. 84페이지에 항암제 얘기 나오면서 NK세포를 살려야 된다고 하면서 남에게 의지하지 말라 자신에게 의지하라라는 이제 문구가 있는데 이 얘기는 이제 대표적으로 인류 역사에서 누가 얘기를 했나요? 석가모니께서 그런 이야기를 하셨죠. 돌아가실 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어떤 건지 아세요 혹시? 코뿔소처럼 혼자 가라고 얘기를 하셨죠. 내 말도 믿지 말고 네 스스로 깨달음을 얻으라고 말씀을 하셨죠. 어느 것에도 의존하지 말라고 했어요. 건강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자신에게 의지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3장은 이제 먹을수록 나빠지는 위장약 이렇게 이제 나와 있어요. 근데 사실 너무 심각하면 약을 안 드실 수는 없어요. 드시기는 하셔야 되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너무 약에 의존한다는 게 가장 큰 단점이죠. 그래서 몇 년 전에 10년도 넘은 것 같은데 EBS에서 감기약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나라에서 병원 8군데인가를 돌아다니고 감기약 처방을 받은 그 약봉지를 들고 독일하고 유럽을 갔었죠. 그래서 의사들한테 이제 감기가 걸리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촬영한 그 감기에 관련된 영상이 있었어요. 거기서 의사들이 감기는 집에 가서 푹 쉬시고 비타민 C를 많이 드세요, 과일을 많이 드세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자기네는 이런 방송국에서 왔고 한국에서 이런 약을 처방해 주더라 감기라고 그랬더니
의사가 보더니 와우 어메이징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내 심장병 환자보다도 훨씬 더 많은 약을 감기약에 처방을 하네요. 한국 의사들은 이런 방송이 있었거든요. 모든 질병은 사실 소화관에서 시작이 됩니다. 위장에서 출발을 하기 때문에 아주 심각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약을 완전히 기피할 필요는 없습니다. 드시긴 드셔야 되지만 너무 많이 의존하실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89페이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위장약, 그래서 가슴 통증, 위 트림, 위 통증의 원인은 위장약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위장약을 먹으면 먹을수록 위는 나빠진다. 이것은 100만 부를 돌파한 베스트셀러 병에 안 걸리고 사는 법, 이건 시냐 히로미 박사가 지은 저서인데 일본에서 100만 부 이상이 팔린 책이라고 합니다. 근데 시냐 히로미 박사가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 이분이 왜 그러냐면 자기가 최초로 뭐를 했냐면 개복 수술 안 하고 대장에 있는 용종을 띄어내요. 자기가 개발한 항문으로 집어넣어서 하는 걸 개발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반년은 일본에서 생활을 하시고 반년은 미국 병원에서 근무를 하시는 분으로 굉장히 세계적으로도 유명하신데 이분이 항상 강조하는 건 환자들한테 약을 처방을 잘 안 해주세요. 그러면서 식단을 바꾸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분이거든요. 그분 책이 이제 병에 안 걸리고 사는 법에서 1, 2권으로 우리나라에도 나와 있습니다. 나온 지도 아마 2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근데 그 책에서도 위장약을 먹으면 먹을수록 위는 나빠진다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세계적인 그렇게 유명하신 의학 박사들도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91페이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위산의 분비를 억제하면 소화효소를 활성화하는 펩신이나 염산이 부족하여 소화불량을 일으키고 만다. 자, 위산의 분비를 억제하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위장약을 왜 먹어요? 속쓰림 때문에 먹죠. 위산 과다이기 때문에 먹는다고 해요. 그래서 위장약을 먹게 되면 위산이 분비가 억제되는 거죠. 그러면 소화효소를 활성화하는 펩신이나 염산이 부족해서 소화불량을 일으키죠. 위산이 너무 많아서 약을 먹었더니 소화불량이 와요. 그랬더니 또 뭐를 줘요? 소화제를 또 주죠.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충분한 위산이 없으면 철이나 칼슘, 마그네슘 등의 미네랄 흡수가 방해를 받는다. 그럼 결국 뭐예요? 우리는 뼈도 튼튼해질 수 없는 거죠. 위산이 부족하게 되면.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하셔서 약도 드셔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네요. 또 되게 위험한 것 중에 하나가, 위산에서 가장 위험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위산을 억제하면 장 속의 세균 균형이 무너져 면역력이 저하된다고 합니다. 91페이지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산이 적당히 나와야 되는데 너무 지나치게 나오는 것도 문제이긴 하지만 이게 또 너무 적어도 가장 큰 문제를 일으켜버리거든요. 면역력을 억제해버리니까. 저는 위산이 어디서 나오냐면 92페이지에 보게 되면 위 점막에는 용모라고 하는 작은 돌기가 있다. 그곳에서 위산을 분비한다. 위산을 억제하는 위약을 계속 먹다 보면 용모의 기능이 저하되어 점점 짧아진다. 점막 위축이라는 현상인데 진행될수록 위점막이 엷어져 염증을 일으키고 위축성 위염으로 옮겨간다. 그렇게 약해진 위는 피로리균이나 세균의 온상이 된다. 위산의 가장 큰 역할은 뭐냐면 소화가 아니거든요. 가장 큰 건 살균이란 말이에요. 살균. 근데 위산이 적게 되면 살균이 안 되는 거죠. 또 위산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분해시키냐면 단백질을 주로 분해시키거든요. 그럼 단백질이 분해가 잘 안 되면 용모를 통해서 흡수가 안 되죠. 흡수가 안 되면 결국은 장을 떠돌아다니다가 장벽에 박혀서 이것이 장벽을 뚫고 들어가는 거죠. 장로스 증후군도 결국 단백질 때문에 생기는 거거든요. 또 박혀있는 상황에서 내 면역 체계가 이렇게 쳐다보니까 단백질은 단백질인데 내 단백질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럼 공격을 해버리죠. 그래서 자가 면역 질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이 쓰리다고 위산 억제제를 먹으면 결국은 자가 면역 질환까지도 연결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되게 슬픈 거예요. 그래서 93페이지에 이런 결론을 냅니다. 누가? 시냐히로미 박사가. 결국 위장약의 일상적인 사용은 위암으로 발전하고 만다라고 해놨어요. 위암으로까지 발생하고 말아요. 제일 위에 줄에 있죠.
그러니까 위산이 좀 많아서 속이 쓰리다고 해서 약을 장복한다는 것은 한번 심각하게 고려해봐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게요. 되게 좀 슬픈 얘기들이 많죠. 그래서 이제 위산이 많을 땐 이렇게 고친다 해갖고 94페이지 밑에 보면 박스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가슴 쓰라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위안의 것이 역류해 오지 않도록 폭음, 폭식과 담배, 알코올, 커피 등을 금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배불리 먹지 않고 60% 정도만 먹는 소식과 절식은 하는 것이다. 위 상태가 나쁘면 위를 쉬게 하는 뿌띠 단식을 권한다. 뿌띠 단식이라고 하는 건 주말에만 하는 단식을 뿌띠 단식이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이렇게 하면 위산 가다가 줄어든다는 거죠. 그럼 현대인들이 왜 위산 가다가 많을까요? 그냥 너무 많이 먹어서 그래요. 한마디로. 우리가 지금 전부 살구를 생각하면 어때요? 입안에 침이 돌죠. 우리가 살구를 먹은 것도 아닌데 침이 돌아요. 그 얘기는 결국 위장에서 살구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위산을 분비한다는 얘기예요. 그거를 전쟁에서 써먹은 놈이 누구예요? 조조죠. 물이 없어서 고생하는 병사들한테 저 너머에 살구나무인가? 하여간 쉰 그 나무가 있다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병사들이 침을 흘려가지고 갈증을 해소했다는 얘기가 삼국지 연의에 나오죠. 그것처럼 위산이 분비된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을 했던 실질적으로 먹는 거를 연상을 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아니면 실질적으로 먹었다라는 것이고. 요즘 분들이 되게 많이 여성분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나는 물만 먹어도 살이 쪄. 그건 백날 거짓말이에요. 먹기 때문에 살찝니다. 그러면 물만 먹는 이디오피아나 아프리카 애들은 왜 배가 튀어나와요? 걔네 살쪄야 되는데 왜 뼈다구만 나와요? 말도 안 되는 얘기들 그만하시고요. 먹는 걸 줄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절식과 단식이 위장 회복 최고의 방법이다. 굶으세요. 좀 굶으시면 돼요. 근데 굶으면 어때요? 억울하죠. 한 끼 굶은 거에 대해서. 그래서 폭식을 하게 되죠. 그만큼 한국 사람들이 밥을 많이 혹은 음식을 너무 많이 먹는다는 증거입니다. 현대인들이.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대부분이 위산가다증을 갖고 있죠. 저도 미국을 안 가봐서 모르지만 책을 통해서 본 거로는 뭐예요? 미국의 스테이크는 우리가 생각하는 스테이크의 2~3배 정도로 크기가 일반이랍니다. 극장의 팝콘도요. 우리 거는 빅 사이즈인데 걔네들은 일반 라인이 그 정도고요. 콜라 크기도 일반 사이즈는 우리나라에서는 없을 정도로 그게 일반 사이즈래요. 그렇게 많이 먹으니까 뚱뚱해지고 위산이 많이 나오는 거죠. 그럼 약을 먹기 시작하고 그래서 암이 만연해지는 거고요. 위암이. 동양인이 위장이 약하다라는 건 사실 거짓말이에요. 계속 98페이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소식 또는 단식으로 생체의 치유력과 배변 활동이 월등히 증가한다. 소식이나 단식으로 그렇다라는 거예요. 먹지 않으면 면역력이 놀랍게 상승한다고 한다. 거칠어진 위의 점막이 순식간에 복원되어 완전히 회복한다. 위가 불쾌한 증상을 고치려면 안 먹으면 된다. 이것이 최선의 치료법이다. 뭐라고요? 안 먹으면 된다. 참 슬퍼요, 그죠? 그래서 좀 줄여야 됩니다. 102페이지 맨 밑에 박스에는 이렇게 고친다 돼 있어요. 위 통증, 가슴 쓰라림, 체함, 메스꺼움은 과식이 원인이다. 먹지 않으면 바로 낫는다. 야생동물은 그렇게 고치고 있다. 정말 그렇잖아요. 아프면 동물들은 안 먹거든요. 근데 우리는 아이들이 아프면 빨리 먹고 기운 내야 된다고 먹여버리죠. 소화기가 필요한 것이므로 먹지 않고 쉰다. 그러면 자연 치유력을 깨끗이 낳는다. 약물의 효능 설명서에는 식사를 거르는 것은 위장 건강을 해칩니다라고 적혀 있다. 이것은 악질적인 거짓말이다. 책에 그렇게 돼 있어요.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악질적인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악질적인 거짓말. 4장은 감기약은 먹지 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는 정말 감기약은 드시면 안 된다고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감기에 약은 없거든요, 사실은. 증상만 완화시키는 건데. 왜냐하면 감기는 영어로 뭐냐면 콜드예요. 콜드 차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감기에 걸리다를 catch a cold라고 영어로 하거든요. 그럼 몸 안에 찬 기운이 있는 거예요. 그 찬 기운이 있게 되면 사람은 죽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찬 기운을 데피기 위해서 열이 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열이 나는다고? 해열제를 먹어버리죠. 그러니까 찬 기운이 빨리 회복이 돼서 따뜻해져야 되는데 이게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각한 질병들로 가거든요. 그거는 이제 뭐 한의대를 가면은 배우는 두 가지 기본서가 있어요. 황제내경하고 갑자기 책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황제내경하고 또 하나가 상한론인데, 상한론을 현대식으로 풀어놓은 게 우리나라에서 발간이 됐죠. 약사님이 출간한 책이 있어요. 그것도 꽤 오래된 책이고, 감기에서 백혈병까지의 비밀이란 책인데, 거기에 자세히 나와 있어요. 사실 한 번은 읽어볼 만한 책들이거든요. 그래서 몸을 따뜻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저희 어릴 때 감기 걸리면 여름이든 겨울이든 어머님이 뜨거운 아랫목에 파묻어서 여름이라도 솜이불을 덮어줬어요. 그래도 솜이불을 덮어도 어때요? 춥죠. 오한이 오죠. 그래서 덜덜덜덜 떨고 머리 끝까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자요. 아무것도 못 먹었어요. 그냥 잠에 취해서 떨어져 있다가 새벽쯤에 어떻게 돼요? 더워서 이불 뻥 차죠. 감기 끝났죠. 냉기가 다 사라진 상황이기 때문에 감기가 끝난 상황이었어요. 그럼 감기는 쉽게 떨어졌다고요. 그러고 나서 먹은 게 뭐였어요? 콩나물국에다가 얼큰하게 뭐 했습니까? 고춧가루 풀어가지고 먹었죠. 그게 결국 뭐예요? 열을 내주는 거거든요. 발열. 근데 지금은 전부 어떻게 해요? 해열을 해버리는 거죠. 그런 입장에서 보면 감기약은 사람을 죽이는 약이라고도 감히 그 책에는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107페이지에 종합감기약의 무서운 부작용 덩어리 그래가지고 이렇게 박스 안에 들어가 있어요. 굉장히 무서워요. 그래서 맨 밑에 보게 돼 107페이지 아래 시판 감기약은 감기를 고치지 못한다. 제약회사도 오래전부터 이 사실을 알고 있다. 그래서 감기에서 감기를 고친다고 하면 위법이다. 광고와 약상자의 효능설명서에도 감기의 여러 증상을 완화합니다라고만 적혀있다. 이렇게밖에 적을 수 없어요. 법적으로. 근데 우리는 감기약을 먹으면 감기를 낫는다고 생각을 하죠. 참 답답하죠. 그래서 하여간 여러 문제야. 감기약은 가능하시면 어릴 때 쓰던 방법이 가장 좋은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감기약과 라이 증후군 때문에 사망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감기약의 특이한 부작용에 라이 증후군이 있다. 이거는 이제 63년대 오스트레일리아 병리학자 라이 박사가 원인 불명의 새로운 소화 질환이라고 발표했는데 그 후에 이제 살리실산 제제의 해열제와 관련이 있다는 사실이 판명되었다. 감기, 수두 등에 걸렸을 때 일단 좋아졌다가 갑자기 구토하거나 흥분 상태로 꾀꾀거리거나 물건을 던지는 현상이 나타나다가 이어서 의식이 사라져 짧은 시간에 사망하고 만다. 이게 이제 라이 증후군이거든요. 감기약을 먹게 되면 라이 증후군에 걸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잠시 후에 사망할 수 있다는 거죠. 짧은 시간 내에. 2008년 1월에 시판 감기약은 큰 부작용이 일어날 위험이 있다며 FDA는 2살 미만의 소아에게 투여 금지를 권고하고 있다. 드물지만 시판약으로 말미암은 사망이나 경련, 심장의 두근거림, 의식 레벨의 저하 같은 부작용을 보도받았기 때문이다. 게다가 6살 미만의 아이에 대한 효과를 입증할 연구 성과가 없어 사용하면 안 된다고 한다. FDA에서도 사용 못하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때요? 의사들이 약을 처방 안 해주면 엄마들이 옆에 병원 다시 가서 처방을 끝내봤죠. 답답하죠. 또 113페이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콧물을 멈추는 성분인 항히스타민 약이 주의가 필요하다. 이 성분에는 항콜린 작용에 따라 방광의 수축을 억제하는 기능이 있어 소변 배출을 악화시켜 소변 축적이나 빈뇨 등 배뇨 장애를 일으킬 위험성이 있다고 약사인 호리미치코 씨는 주의를 준다. 니칸 겐다이라는 일본 경제라는 책이 나온 거예요. 이게 맞나? 겐다이가 경제인가? 뭐 하여간에 뭐 일본에 나온 얘기예요. 그래서 항히스타민 약을 먹게 되면 소변 배출이 억제돼요. 그러니까 빈뇨가 문제가 아니고요. 소변이 억제돼서 소변을 못 싸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요독증에 걸릴 수 있어요. 요독증은 사망으로 가요.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죠.
또 종합감기약은 또 어떤 게 있냐면 114페이지에 소염진 등들을 비롯한 감기약은 모두 교감신경 자극약입니다. 림프가 싸우는 시기에 소염진 통제를 먹으면 림프의 전력이 꺾여 감기를 악화시키므로 먹는 것을 그만둡시다. 아세트아미노펜계의 해열약은 과립구가 늘어 화농성의 염증을 악화시키는 일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약을 끊으면 병이 낫는다라는 책에 나왔던 것을 인용을 하신 거예요. 또 소제목의 115페이지에 공포영화인가 중독성 표피괴사증. 표피가 이제 괴사하는 거예요, 괴사. 그래서 종합감기약의 부작용이 이렇답니다. 현기증, 두통, 메스꺼운 구토, 식욕부진, 발진, 발적, 가려움, 배뇨곤란, 얼굴이 달아오름, 쇼크, 스티븐슨 존슨 증후군, 간기능 장애, 또 간질성 폐렴도 걸리고요. 천식, 변비, 목마름 이런 것들이 감기약의 부작용이랍니다. 그 간단한 감기를 낫기 위해서 이런 부작용을 감수하고 먹어야 되나요? 물론 먹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이 부작용에 시달리는 건 아니지만 감기약 먹고 나면 하나 오는 모든 사람이 거짐 오는 건 거짐 동일한 게 있어요. 목마름. 그래서 119페이지에 보게 되면 아니란 생각으로 감기약을 먹는 것은 병의 입구에 발을 들여놓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이제 밑에 이렇게 붙인다에 보게 되면 감기약에는 절대로 손대지 않는다. 가족에게도 먹이지 않는다. 철저히 몸을 따뜻하게 하고 림프구의 싸움을 응원합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조상님네들이 얼마나 현명하셨어요. 감기 걸리면 한여름이든 겨울이든 전부 어떻게 했어요? 아랫목에 파묻고 뜨거운 솜이불을 덮어줘서 발열을 시켜주셨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때요? 지금 아이들한테 해열제를 먹여버리죠. 그래서 아이들이 더 오래 아픈 거예요. 그래서 쉽게 폐렴으로 가는 거고요. 그것다 먹거리도 별로 안 좋은 데다가 처방도 자체가 반대로 하기 때문에 낫는 거에 반대로 가기 때문에 다들 힘든 거예요. 아이는 아이대로 힘들고 그걸 지켜보는 부모는 부모대로 힘들고 좀 이제 방법을 바꿔야 되지 않을까? 아니면 사고라도 좀 바꿔봐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저희 어릴 때는 저희 모친도 뜨거운 아랫목에 묻어놓고 밤새 뭐 하셨냐면 찬물로 수건 빨아서 머리에 계속 갈아줬어요. 머리에 열 안 오도록. 지금 엄마들은 그거 귀찮아서 해열제 먹이는 거거든요. 좀 바꿔보세요. 그래서 이제 5장은 인플루엔자의 함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인플루엔자 대단하죠.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 한 3년 동안 온 세계가 고생을 했죠. 그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도 되게 많아요. 누가 고생을 많이 하냐면 중국 사람들이 되게 고생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프랑스에선 택시기사들이 택시 연합에서 중국인 탑승 거부를 지금 해가지고 중국인들이 택시를 탔다 다 쫓겨나고 있대요. 코로나 때문에요. 그 되게 재밌어요. 사실 그 사람들이 일반 민초들이 어디든지 무슨 민초들이 무슨 죄가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인플루엔자 백신, 그래서 124페이지에 보게 되면 인플루엔자 백신 왜 모두 맞는 걸까요? 물론 효력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겠죠. 하지만 전혀라고 해도 좋을 만큼 효과가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 바이러스를 배운 사람들에게는 상식입니다. 그래서 인플루엔자 백신은 맞지 마라라는 이제 일본 책에서 인용을 한 겁니다. 그래서 백신이 나쁜 건 아닙니다라고 모리 씨는 먼저 양해를 구한다. 하지만 인플루엔자 백신 그 자체가 효과 있는 백신을 만들 수 없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맞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가 한번 걸리면 예를 들어 어릴 때 한번 걸리게 되면 내 몸이 이겨내면 항체가 생기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걱정 없잖아요. 근데 코로나 바이러스만, 이거 백신만 해도 어떻게 해요? 3개월 이상 안 간다면서요? 6개월 이상은 안 간다면서요? 뭘 맞았는데 또 맞아야 됩니까?
그럼 우리는 어릴 때 걸렸던 수두를 매년 접종을 해야 되고요. 독감 예방 주사처럼 뭐 장티푸스도 맞아야 되고요. 다 맞아야 되는 거예요, 매년 사실은. 생각을 한번 깊이 해보셔야 된다는 거죠. 125페이지에 통칭 마에바시 리포트의 결론은,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일본 의사회에서 한 건가 봐요. 결론은 바이러스 연구자뿐 아니라 정부에도 큰 충격을 주었다. 백신의 무효를 증명하는 결정적인 학술 데이터였기 때문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집단 접종에는 의미가 없었다. 그런데도 정부는 집단 접종을 계속 강행했다. 이제는 집단 접종이 방대한 의료 이권이 되었기 때문이다. 백신은 연간 3천만 개 가까이 제조되어 전국의 학교에서 소비하고 있었고 백신 부작용의 피해자가 속출하고 생명을 잃는 아이들까지 나왔다. 일본에서 5년 동안 연구했는데 맞을 필요가 없다고 나온 리포트래잖아요. 이거를 그냥 가짜로 만들 수는 없을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참 슬픈 얘기고, 뭐 우리나라 아니 일본만 그럴까요? 127페이지 제목이 되게 재밌어요. 일본인은 이처럼 대중 조작에 약하다. 일본만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냥 뭐 하나 발표하면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전부 다 몰려가가지고 그냥 맞고 하잖아요. 꼭 백신 문제가 아니더라도. 그래서 129페이지에 보게 되면 인플루엔자는 감기의 일종이다. 가로 열고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말은 거짓이다. 3, 4일, 길어도 일주일 정도 푹 쉬면 낫는다. 감기가 걸렸다는 것은 과로했다는 얘기거든요. 쉬시면 돼요. 인플루엔자로는 죽지 않는다. 그 자체는 죽음에 이르는 병이 아니다. 유아의 열성 경련도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 엄마들이 해열제를 놀래서 먹이는 이유가 뭐예요? 열 때문에 애가 경기할까봐 그런대잖아요. 근데 열성 경련도 전혀 문제가 안 된다고 하잖아요. 의사들이 한 얘기예요, 의사들이. 근데 못 믿죠. 그냥 그러니까 뭐 아는 만큼 세상은 소유하는 거죠. 132페이지에 보게 되면 인플루엔자 유행 전에 희망자 전원에게 백신을 접종한 것은 세계에서도 일본뿐이다. 그러나 정부나 의사가 백신 접종을 강행하려는 이유는 단지 굉장한 돈벌이가 되기 때문이다. 부작용으로 나타나는 길랭바레라는 병명에 시선이 멈춘 사람도 많을 것이다. 이걸로 사망한 사람도 꽤 많거든요. 자, 133페이지에 이제 박스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바이러스병은 열을 내리지 마라. 이것은 기본이다. 해열제는 뇌증의 원인이 된다. 병원에는 가지 않는다. 타미플루는 위험하다. 사용하면 안 된다. 몰이라는 의사가 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바이러스에는 열을 올려줘야 돼요. 해열제를 먹일 게 아니고요. 열을 올려줘야 된다고요. 제발 좀 엄마들 이 동영상 보시는 엄마들 역으로 하지 마세요. 그래서 134페이지에 타미플루의 의혹, 그래서 신형 인플루엔자에 걸려도 타미플루나 리젠자 등 항바이러스 약으로 하는 치료는 원칙적으로 필요 없다. 이것은 미국 질병대책센터의 공식 발표다. 이렇게 미국 질병대책센터에서 발표를 해놓고 그 타미플루를 개발한 회사가 어디냐면 미국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싹 수출했죠. 타미플루 먹어야 된다고. 정말 웃기는 얘기예요. 그래서 쌓여있던 판매 금지가 됐던 타미플루가 그때 사스였나요? 뭐 했을 때 전 세계로 다 팔아먹었어요. 아주 공장 바닥까지 다 팔았어요. 쌓여있던 거 싹 다 팔았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뭐 60%인가 80%인가 그게 정치권을 흘러들어갔다는 얘기도 있었거든요. 또 이런 얘기를 들으면 음모론자다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어요. 책에서 하는 얘기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137페이지에 보게 되면 타미플루 내성 바이러스도 출현했대요. 그러니까 이제 의미가 없는 거죠. 타미플루조차도. 타미플루 지옥 139페이지의 제목이 타미플루 지옥 그래가지고 뇌에 병이 생겨 돌연사하거나 이상행동을 한다 그래갖고 인플루엔자 치료약이 이상행동을 유발해서 자살자가 속출하여 충격을 주었다. 타미플루는 뇌의 발열 중추를 마비시켜 열을 내리려 한다. 항정신약의 일종이다. 그러므로 이상행동이나 환각이 발생하는 것도 당연하다.
이 타미플루가 판매 중지가 된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이 약을 먹고 자살 인구가 굉장히 늘었기 때문에 판매 중지가 된 약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타미플루 못 먹어서 안달이었죠. 정말 일본에서 자살자가 여기저기서 나와갖고 그 관계된 거를 찾았는데 관계성이 하나도 없었어요. 하나도 없었는데 그 8명의 공통점이 뭐였냐면 타미플루를 다 복용했다는 공통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게 언제적 얘기냐면 1970년대 얘기거든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타미플루 판매가 금지된 게 1979년인가 80년대에 금지됐던 거예요. 그게 사스가 오면서 깡그리 다 팔아먹었던 거죠. 약은 메르스인지 사스인지 그것 때 깡그리 다 팔아먹은 거예요. 왜? 약은 20년이 지나도 30년이 지나도 썩지 않거든요.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약을 조금 드실 때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 약이 과연 나한테 도움을 줄 건지, 아니면 정말 감기가 바이러스들이 내 몸에 침투했을 때 해열제를 먹는 게 맞는 것인지 열을 올리는 게 맞는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건강한 한 주 뒤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